안녕하세요. 지구정보치유통의 조홍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친하신 분이 계시는데 패키지 여행의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지구정보치유통의 조홍기입니다. 이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항공권을 언제 받는지. 자유여행 갈 때는 항공권이 바로바로 발권이 돼서 본인들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왜 패키지 여행하면 항공권을 왜 안 줘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단체로 구매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모객을 해서 그 안에 충족이 되시면 그때 항공권에 발권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두 번째, 호텔은 확정이 언제 돼요? 라고 해요. 그쵸? 유럽을 가시든 동남아를 가시든 대부분 이 예정 호텔이라는 걸 정해드려요. 뭐 3개에서 5개까지 깔아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호텔에서 어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뭐 호텔에서 불이 났다거나 이랬을 때 내가 거기 가려고 했었는데 다 정보해놨다가 이제 리모델링 호텔에서도 미리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호텔을 확정을 못 지어드리고 대부분 뭐 동남아나 유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출발하기 한 3일 또는 7일 전에는 알 수 있기 때문에 호텔 확정은 꼭 그때 나온다. 최종 확정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출발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 상품들은 다 출발 확정이 되는 건 맞지만 부득이하게 20명이 최소 출발 인원이었는데 갑자기 10명이 확 사라져서 같은 팀이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집에서 생긴 거죠. 집안일 때문에. 그런 부분 할 때는 갑자기 출발이 대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여행사 직원분들이나 담당자들이 다 전화를 드려요. 제가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중간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으로 리체크를 해드리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상담사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확정은 언제 받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간략하게 한번 문의해 보세요. 세 번째, 계약금을 납부하고 나서 잔금은 어떻게 결제해야 되는지, 왜 돈을 달라고 안 하는지. 제가 뭐 출발 6개월 전에 예약을 했는데 왜 어머님들이 간혹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은 나 계약금 내고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600만 원짜리 계약했는데 뭐 계약금 한 30만 원 해가지고 60만 원만 낸 거예요. 대부분 10%로 가정돼 있고 그리고 10일 전쯤 저희가 완납을 다 받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건 모든 이제 여행사 패키지사들이나 여행사들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특수하게 뭐 전세기라든가 이런 특송일 때문에 중간에 예납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출발 10일 전까지 완납을 하시는 조건들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잔금 안 내가지고 나 못 가는 거 아니야. 불안해. 내가 돈을 꼭 다 내야지만이 가는 거 아니고 그 전에 10일 전까지만 완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 꼭 알고 계시면 돼요. 네 번째, 최소 출발 인원에 인해 가지고 동남아를 가셔야 되는데 최소 출발 인원이 모객이 안 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탐사 상담사들이 다 전화를 드려요. 어떻게 가실 건지, 진짜 가실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들. 계약금 냈으면 당연히 가는 거지만 계약금을 냈다라고 해서 깜빡하셨다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체크를 못 해가지고 본인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여행사 직원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상담사들도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사실 소중한 여행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체크해주는 시스템이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5번째. 면세점 어떻게 이용하냐. 출발일 기점으로 뭐 7일날 10일날 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때는 다른 일정이 있으니 한두 달 전에 예약을 해놓는 상품 또는 3개월 5개월 전에 가 있는 상품인데 이벤트할 때 있잖아요. 각종 면세점들에서 행사할 때 요때 그리고 또 환율이 떨어졌을 때 면세점을 하는데 면세점을 어떻게 이용하냐. 자, 모든 여행사 패키지 일정표가 있잖아요. 그쵸? 일정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 면세점 직원들도요, 그 일정표 뭐 H사든 M사든 일정표를 다 보여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써있냐면 맨 첫 장에 있어요. 첫 장.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고 어떤 비행기를 타시고 항공편은 언제고 시간대까지 나와 있고요. 이 시간이 변동됐을 때 내 면세품이 안 오는 거야 막 이러지만 다 일정에 면세점들은 그 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이용은 예약을 하시고 나서 특이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일정대로 확정까지 받았을 때 확정을 받았을 때 그 이용편으로 면세점은 계약을 하시고 나서부터 그냥 사용하실 수 있어요. 확정을 받았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최종 확정을 딱 받으셨다 라고 할 때부터 면세점 팍 하세요.
그래야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여행도 가지만 또 우리가 사야 될 것도 있어요. 뭐 어떤 뭐 가전제품도 사기도 하고 음식도 사시기도 하고 뭐 조그마한 뭐 명품들도 이런 거 좀 사시고 하시기 때문에 면세점은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다. 단 예약을 확정을 받았을 때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요, 제가 예약한 여행한 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항공권이라든가 면세점 이용, 그리고 기타 일정 부분, 최종 확정,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서로 체크를 해주시고, 저는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여행사를 하고 있는 직원이면 프로페셔널하게 어드바이스 돼 있는 상담사, 컨설턴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본인의 친구가 아니면 본인의 가족이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손님분들 또는 고객님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사실 있었어요. 어떤 고객님이 전화로 문의를 하셨는데 한 30분 동안 사실 너무 충격을 좀 먹었던 부분도 있어요. 서로 상담사뿐만 아니라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갑질 뭐 이런 부분도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예의를 갖추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뭐 예약을 해주셔서 고맙고, 또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저 여행 종료 시때까지 정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행사 직원분들 이거 보시면서 꼭 각성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손님분들도 고객 상담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